안녕하세요. 취미로 퀀트의 김철호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티지에서 전략을 설정하고 스터디에서 플로 쉐입을 사용해서 동일한 위치의 표시를 만들었는데 실제 확인 결과 두 개의 표시가 한봉 차이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한봉의 차이를 갖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전략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평선 전략을 만들어 볼게요. 종가가 3 이평선 위에 있으면 매수하고요. 종가가 3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하는 간단한 전략입니다. 먼저 스트레이티지로 만들어서 백테스트를 해봐야겠죠. 3 이평 전략이라고 제목도 써보고요. 자, 3 이평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MA라는 변수에다가 SMA 클로즈 3 하면은 3 이평이 MA에 저장이 되겠죠. 바로 롱 컨디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매수가 되는 조건을 여기 써주면 됩니다. 크로스 오버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크로스 오버 함수는 두 가지 인자를 갖고요. X, Y 두 개의 인자를 갖는데 이 X가 Y를 넘어서는 순간에 이 크로스 오버는 참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가가 3 이평선 위를 크로스 오버, 골든 크로스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 경우에 롱 컨디션, 매수 조건이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숏 컨디션은 크로스 오버를 쓰셔도 되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크로스 언더라는 함수를 써도 됩니다. 크로스 언더는 크로스 오버의 반대고요. 이 앞에 인자가 뒤의 인자를 뚫고 내려오는 순간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매수 매도 조건이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주문을 내봐야겠죠. strategy.entry 여기에다가 일단 매수 주문 잘 보이도록 위에 거는 좀 지울게요. 여러가지 인자를 넣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자로는 ID에 해당하는 간단하게 롱이라고 적어 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매수냐 매도냐 주문의 종류인데요. strategy.long 하시면은 이것이 매수 주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여기에 그냥 true라고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는 수량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조건을 써주겠습니다. when 인자는 그 함수 인자 순서로는 9번째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 번째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시적으로 when을 써줘야 합니다. 여기 원래 qty 자리인데 qty를 안 쓸 거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when을 써준 거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id와 롱이라는 인자를 써주는 해당 자리에 바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별도로 id 이렇게 명시적으로 안 써줘도 되는 거죠. 물론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when 인자로는 이제 long condition 얘를 써주면 되겠죠. 요거를 써주면 되겠고 매도 주문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얘는 id를 short이라고 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strategy .short 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간단하게 펄스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매도 주문의 조건은 컨디션이 되겠죠. 얘를 복사해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차트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플롯으로 나타내 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3위평 전략 차트에는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평균선 하나 넣어 가지고 참고로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주가가 3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롱이 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숏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전략을 구현해가지고 전략 테스터로 보겠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전략이면은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해볼만 하겠다 싶은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게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거는 수수료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완전 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하실 때 특히나 단기적인 전략에서는 이 수수료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주문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를 반드시 감안을 해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전략을 짰으면 이제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지표 형태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스터디로 해가지고 이 스트레이티지 주문에 관련된 함수는 못 쓰니까 일단은 감춰 놓고요. 이제 롱 컨디션과 숏 컨디션에 대한 주문을 이제 차트에 신호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플롯 쉐입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이런 화살표 같은 거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자로는 그 신호를 나타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불 형태의 변수가 오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롱 컨디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에 관한 신호를 표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타이틀로는 뭐 그냥 롱이라고 한번 써줘 볼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떠한 표시를 써줄 것이냐예요. 보통은 이제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는 봉 밑에 위로 가는 화살표를 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 shape arrow up이라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써줘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이제 로케이션인데요. 로케이션은 위치죠. 봉 뭐 위에 그려줄 것인지 밑에 그려줄 것인지 아니면 위인지 아래인지 뭐 그런 것들을 정해주는데요. 이제 봉 바로 밑에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로케이션 below bar라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러를 한번 써줘 볼게요. 야, 근데 지금 이제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글씨를 제가 키우다 보니까 한 칸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 내리실 때는 앞에 한 칸을 이렇게 들여쓰기 해주시면은 이 위에랑 곧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색깔은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컬러 점 그린 해주면은 이것이 녹색에 대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이제 숏에 대해서도 나타내 보겠습니다. 숏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래로 가는 화살표이기 때문에 arrow down 그리고 위치는 above bar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레드로 해주시고요. 이 차트와 겹쳐서 나타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스터디에다가 오버레이는 true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차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신호가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스트레이티지 신호와 스터디의 신호가 봉 하나의 차이를 두는 걸로 나오죠. 지표 신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략 신호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요. 이 지표와 전략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략이라는 건요. 현재 봉에서 어떠한 값을 이제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근데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봉에서 계산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3 이평선 위를 뚫었잖아요. 그 뚫는 순간에 이렇게 롱 화살표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종가가 다시 이 3 이평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신호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표상의 신호가 나왔을 때 바로 롱에 진입하는 것, 물론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이 지표 신호가 떴다고 할지라도 다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이 신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봉으로 넘어갈 때까지 이 신호가 유지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봉이 마감할 때 이 롱 조건이 그때서야 이제 만족을 하는 거고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봉 종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봉 종가라는 시점은 그 다음 봉의 시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 봉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고 나서 시가에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전 봉 종가에 뜨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봉 시가에 뜨게 되어 있어요. 롱 신호 다음에 숏이 나올 차례죠. 지금 종가가 움직이는 봉에서 이제 깨고 내려왔죠. 그때 이제 신호가 생기는데 이 신호는 종가가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숏 신호를 언제 들어가야 하냐면 이 봉이 끝나는 시점에서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간이 너무 지금 1분 봉이거든요.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봉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다음 봉 시가에 전략상의 숏 신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자동 매매도 이 전략 신호에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신호가 떠 있는 봉의 시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고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죠. 지금 신호가 나타났다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지표 신호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봉에서 롱에 과연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신호가 또 없어졌죠. 그래서 이 봉이 완전히 마감되는 시점, 봉 마감 시점에서야 이 지표 신호가 이렇게 딱 뜨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봉 종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상으로는 이 봉의 종가가 마감되는 순간에 바로 다음 봉이 생기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그 다음 봉 시가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은 이 롱이 여기서 지금 확정이 됐네요. 확정이 됐으니까 이 종가까지 보고 있다가
그래 이제 이 신호는 확정이야 라고 해서 다음 봉 시가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은 지표 신호가 나온 종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전략의 시가와 시점이 일치하는 거죠.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숏으로 들어가서 이 숏 신호가 떴죠. 지표상. 그것이 이제 이 봉이 끝날 때까지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다음 봉에서 숏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지표 신호는 현재 봉이 움직일 때 얼마든지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호가 이 봉이 마감할 때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봉에서 시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전략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도 실제로 이 지표 신호가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 봉 시가에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표 신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양봉이 떠 있고 지표 신호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봉의 시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의 매매 시점은 이 양봉의 시가가 아니고 양봉의 종가죠. 여기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 형태로 된 신호를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장대 양봉이다. 근데 장대 양봉에서 이런 신호가 떴네? 그러면 여기 이 양봉의 시가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잘못된 거죠. 실제로는 이 양봉의 종가에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 전략의 신호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표 신호가 전략보다 한 박자 빨리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 전략 신호가 지표 신호보다 한 박자 늦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시점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표 신호는 현재 봉에서 생기지만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도 이 지표 신호가 이 봉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지를 보고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략 신호대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러트를 설정하실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클라우드 플러스를 하고 있죠. 보시면 이 옵션이 있어요. 이 신호를 언제 띄워줄 것이냐. 이 봉이 마감되는 시점에서야 이 지표 신호가 옳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봉 닫힐 때 한 번으로 해줘야 합니다. 딱 한 번이나 봉마다 한 번, 요걸로 하시면은 이 신호가 생길 때 그 즉시 얼러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입 시점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이런 현상을 보신 분들은 좀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표와 이 전략 신호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과거의 값을 땡겨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롱 컨디션의 이전 값을 현재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신호가 이 전략 신호와 일치하게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아무리 위에 올라갔더라도 뜨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략 신호와 일치한 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뜨지 않죠. 이제 직전에 이 조건이 다 만족했을 때 그제서야 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봉이 생길 때 지표 신호도 여기서 뜨게 되죠. 그럼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어요. 지표 신호를 두 개를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예비 신호,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주시면은 글자를 띄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비, 매수 준비 써줄 수 있겠죠. 매도 준비, 얘들은 뭐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이 준비 신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매수 준비 신호는 얼마든지 생겼다가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잘 되고 헷갈리지 않을지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러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얼러트 컨디션으로 설정을 해주면 좋겠죠. 얼러트 컨디션의 인자로는 이제 3개가 올 수 있는데, 매수 메시지. 하나는 이제 얼러트 설정하실 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인자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 메시지는 여기에 자동으로 써지는 메시지입니다. 안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매도는 반대로겠죠. 여기서 또 헷갈리지 말으셔야 할 것이, 이렇게 지표상에서는 롱 컨디션이 준비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봉이 닫히는 순간에는 이게 확정 신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땡겨온 값을 써주신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의 신호를 써주시고 이것을 차트에 넣어보시면 이제 얼러트 만드실 때 지표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이제 매수와 매도, 아까 만들어 놓은 매수 매도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은 이 예비 신호지만 봉이 닫힐 때 이제 확정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봉 닫힐 때 한 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봉이 닫히는 순간에 뜨게 됩니다. 한번 시험 삼아서 팝업창 띄우기로 해볼게요. 소리 내기. 그리고 이 매도 신호도 봉 닫힐 때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땡겨온 값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신호가 떴죠. 매수 메시지. 그 이전 봉에서 이 매수 준비 신호가 확정이 돼서 뜬 거죠. 제가 계속 매수 준비 신호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이 조금 혼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값은 이렇게 제가 매수 명시적으로 대괄호 1 해가지고 차트에 넣어 볼게요. 그리고 얼러트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신호기 때문에 봉 닫힐 때 한 번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얼러트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봉마다 한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그러면 시가가 형성될 때 바로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시점에 뜨는지 보면 되겠죠. 매도가 이제 봉마다 한 번. 딱 한 번을 하시면은 이 차트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딱 한 번 뜨고 없어집니다. 그냥 일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봉마다 한 번씩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봉마다 한 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매도 신호가 뜨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매도 준비 신호가 떴죠. 제가 그냥 명시적으로 준비 사인이라고 한 거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매도 신호인 거죠. 봉이 이제 마감될 때까지 이 현상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신호가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현재 봉에서는 얼마든지 지표 신호가 나타났다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리페인트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현재 봉에서는 얼마든지 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값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호들이 나타났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확정된 봉에서는 이 신호들이 다시 없어진다면은 그건 리페인트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지표를 이제 개발할 때 그 신호가 현재 봉에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증할 때는 조금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원하는 신호가 딱 나와줘야 하는데 이제 매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매도가 될 것 같아. 이제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수동으로 하시는 분이라면요. 아니면은 이 매도 준비 사인을 이메일로 받으신다거나 하시면은 이제 잘하면 이제 매도가 들어가겠다.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동 매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되니까 그건 편한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네요. 매도 신호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고요. 봉이 확정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돌파 매매라고 해가지고 그 뚫는 순간에 매매하는 것은 그 신호가 그 첫 번째 나오자마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약간 다르죠. 내려오는데요. 매도 준비가 떴습니다. 또 그래서 현재 봉에서는 종가가 현재가가 되는 거죠. 종가가 계속 움직입니다. 이 현재가를 기준으로 그 매도 조건이 만족을 하느냐, 그것은 봉이 끝나는 순간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한때는 이 3위평 밑으로 값이 현재가가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얼러트가 2개가 뜰 겁니다. 그죠? 매도 메시지는 이 매도 준비 사인을 봉 확정해서 받은 거고요. 매도가로 1 메시지는 이 매도 신호를 봉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뜨는 순간 이제 시가에서 바로 받은 것이죠. 시점은 거의 같게.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 매도 메시지, 이것이 봉 마감할 때 뜨기 때문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얘가 먼저 뜨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동시에 떴죠. 동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현재 봉에서는 얼마든지 신호가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진입하는 것도 이 신호가 완전히 확정된 봉 마감 시점이다. 그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표시해주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움직이는 봉에서 어떠한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확정된 값을 가지고 현재 봉에서 계산을 해서 신호를 내줄 수 있는 거고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움직이는 봉에 대해서 얼마든지 계산해서 이러한 신호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신호와 전략 신호를 굳이 일치시키시려면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신호를 땡겨와서, 그러면은 이 과거의 신호는 확정된 신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 신호와 일치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표에서 현재 계산되어서 표시되는 신호는 그것이 확정되면은 다음 봉의 시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 신호, 준비 신호로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계속 차트를 보시고 이 신호가 언제 생기고 없어질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